사선을 넘나들며 적 후방에서 비밀스런 첩보 수집이나 공작 활동을 하는 특수부대. 이런 특수부대원은 매우 위험한 임무를 하기에 때론 목숨도 걸어야 하지. 특수부대 중 남다른 조국애와 사명감으로 자신들의 몸을 불살라가며 이 땅 어디에선가 이슬처럼 산하에간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원들 중 북파공작원 HID에 이야기해 볼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북파공작원 또는 HID라고. 이 부대는 워낙 기밀에 가려져 있고 군 보안사항이라 최근에 강철 부대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공개되기 시작한 지는 정말 최근의 일이야. 먼저 북파공작원 이른바 HID는 어떤 일을 하냐고? 간단히 말해서 북쪽 땅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군 보안이나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지.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자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동안 켈로 부대라고 해방 이후에 북한 땅을 넘어온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다시금 북한 땅에 침투를 시켜서 여러 가지 첩보 및 파괴 공작을 수행을 했었어. 여러분들 다들 시라손이라고 유명한 사람을 알 거야. 이분이 6.25 전쟁 기간 동안 켈로 부대의 대원으로 훈련과 작전에 참여했다고 해. 암튼 전후에 이 켈로 부대가 계속 명맥을 이어가서 HID 또는 설악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이 대원들을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해. 그 이후의 기간은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리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고. 그럼 이런 북파 공작원, 즉 HID 대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될까? 과거에는 모집관 또는 물색관이라는 선발위원이 각 지역에서 싸움을 잘하고 운동 잘할 것 같은 건강하고 날렵한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조건을 제안을 하면서 모집을 했다고 해. 가령 제대 후에 특수부대 장교나 고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이지. 암튼 이런 날렵하고 운동 좀 한다는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강원도나 인천 등 비밀 장소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작을 하지. 그럼 북파 공작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당연히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훈련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말 그대로 실전, 즉 북한 땅에 넘어가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정신, 보통의 체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을 거야. 우선은 모집 후에 기초 체력을 향상을 시켜야 해서 등에 20kg 모래배낭 그리고 양쪽 발목에 5kg 모래배낭을 차고 매일같이 산 꼭대기까지 막 뛰어가는 훈련을 한다고 해. 왜 이걸 하냐고? 여러분들 다들 1968년 북한이 우리나라 청와대를 급습하려 했던 1.1 사태 알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특수부대 124군 부대라고 하지. 이 북한 특수부대가 1시간에 12km를 30km의 군장을 메고 이동을 했다고 해. 말이 30km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등에 메봐 아마 100m도 못 가서 기진맥진 헉헉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무튼 이런 이유로 북파 공작원들도 이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도록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 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빠른 속도로
임무지에서 이동을 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추격조가 붙었을 경우 이러한 추격조를 따돌려야 해서 엄청난 속도로 산지주팡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러한 68년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도 보복을 위해서 실미도에서 그리고 다른 곳곳 여러 군데에서 특수부대원들을 공개적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해. 어떤 훈련들이었냐면 휴전선 일대에 있는 철조망 또는 전기 철조망, 이런 철조망 돌파 훈련, 그리고 침투, 이런 우리 측의 특수부대원들이 침투를 하는 것들을 대비해서 북한 쪽에서 설치를 해놓은 각종 부비 트랩과 지뢰 제거 훈련 등을 받아. 예를 들어 모래 장애물 같은 경우 그 위에 누가 지나가면 당연히 발자국 때문에 그 침투한 사실들을 금방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티를 안 내고 돌파하는 훈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산악제 같은 경우 낙엽을 티 안 나게 조심스럽게 치워가면서 전진하는 훈련도 받는다고 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그냥 1m, 겨우 1m를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내고 돌파하는 훈련을 받는 거지. 이 외에도 정보를 이제 캐내기 위해서 열쇠 따기 또는 식량이 떨어졌을 때 동식물 등 비상식량 조달하기, 그리고 임무지에서 잠복 은닉을 하기 위해 필수인 비트, 이른바 잠복호 파기를 훈련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야전삽이 아니고 꽃사발지, 이른바 모종삽 같은 작은 걸로 조심스럽게 몇 시간씩 파고 그 안에 한두 사람 들어가는 공간을 파는 거라 엄청 힘든 작업이래. 그리고 이제 판 흙을 멀리 갖다 버리고 조금씩 이제 뿌리면서 버리고 오는 길에도 낙엽을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깜짝같이 치워야 한다고 해. 가장 중요한 독도법과 통신 훈련도 받아. 독도법은 지도를 들고 다니다가 잡히면 내가 침투 요원이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임무 지역의 지형 지물을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싸움만 잘하고 체력만 좋은 게 결코 아니야. 머리도 받쳐줘야 돼. 아울러 통신 관련 사항들이나 암고 같은 것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귀환을 할 때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거라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아.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격투술을 배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태권도의 화려한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급소만 노려서 일격필살의 실전 무술을 배우는 거야. 조용히 다가가서 한 큐에 적을 제압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도 완전 필수야. 그리고 칼 던지기, 이런 단검 투척 등의 각종 무성 무기 훈련도 물론 받아. 총기는 북한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AK 같은 총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휴대성이 편하고 가볍고 조준이 쉬운 카빈 소총을 사용을 했다고 해. 북파 공작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은밀, 신속한 침투가 목적이라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람보같이 요란하게 싸우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야.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임무를 완수를 해야 해서 아주 그런 신속하고 은밀하게 미션을 완수를 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고 침투는 단독 또는 보통 3인에서 5인 정도의 조를 짜서 침투를 해. 단기 공작조와 장기 공작조가 있는데 단기 공작은 주로 휴전선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장기 공작조는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기밀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돼. 알려고 하지 말자고. 다치니까. 최근에는 HID가 하던 임무를 국군정보사령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 위성정찰 기술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위성으로 다 이제 원하는 목표지를 촬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대운을 침투시키는 휴민트, 즉 이른바 인적 자산을 침투시켜서 정보를 캐는 일들은 가급적 드물다고 해. 북파 공작원, 이른바 HID는 워낙 일반 특수부대와 다른 군 최고의 첩보사원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는 딱 요 정도만 알자고. 이 이상은 기밀.